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예, 오늘 CPAC 두 번째 날이거든요. 오늘 첫날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KT 맥파를랜드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첫날 KT 맥파를랜드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KT 맥파를랜드는 이제 예전에 레이건 정부 때도 스피치라이터로도 활동했고 또 트럼프 정부에도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국가안보 부 보좌관 했었죠. 마이클 플린 밑에서. 그래서 세계 최대 보수 행사예요. CPAC이. 그래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어제 막을 올렸고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원래 테마는 이거죠. Awake, not woke. Awake, not woke.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진보 진영이 푸시하는 political correctness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그리고 transgender, 어린이 트랜스젠더 교육, 이런 메시지에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된 일정과 달리 첫 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see China supporting and financing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On February 4th, just a few hours before the Olympics started, Vladimir Putin sat down with Xi Jinping and they announced their no limits partnership. But they also announced $117.5 billion in oil and gas deals. And just a few days ago, they also announced a sale of 100 million metric tons of Russian coal to China. China gave Putin the one thing that he needed to invade Ukraine, and that is money. And that's why we face a united China-Russia partnership. And it's far more dangerous today than it was at any perio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Why? Because China's money, China's technology, married up with Russia's military capabilities and Russia'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s a threat that will really be the biggest threat, I think, to the United States in our history. 맥파를랜드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1년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기름과 가스 에너지를 대폭 활성화해서 러시아를 파산하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다. The fact that the price of oil has gone from $40 a barrel just a year ago under President Trump to $100 a barrel today means that Vladimir Putin is one of the richest guys, richest countries around. 레이건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레이건이 구소련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arm race 했잖아요. 군사력 강화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죠. 레이건이. 그러면서 소련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기름, 석유 산업 활성화하고 시추 작업 활발하게 해서,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도 시추 작업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 때. 그리고 천연가스도 활발하게 생산하면서 에너지 75년 만에 독립국이 됐어요. 트럼프 정부가. 그것도 사실 창피한 일이죠. 75년 만에 미국이 독립국이 됐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의존국이 되면서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름과 가스 에너지를 대폭 활성화해서 러시아를 파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때 전방위로 힘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KT 맥파를랜드가. 그래서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했었을 때 기름 배럴당 48달러였는데 지금 100불 넘어섰죠. 반대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길 원했다고 저는 봐요. 이제 KT 맥파를랜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바이든은 180도 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에너지를 셧다운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불러왔고 최대 수혜를 본 게 바로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딜로 경제적으로 2배 부유해졌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봤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평론하는 데는 드뭅니다.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에 뉴욕 와포 CNN. 그러면서 올해 중간선거에서 KT 맥파를랜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이 뿔뿔이 운동을 앞세워서 지금 현재 미국이 밟고 있는 코스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권 갖고 있거든요. 다만 국내 정책이라도 지금 불체자들 300만 명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최소한 국내 정책이라도 코스를 바꿀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한인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중간 선거에 참여해서
코스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해답이 있다. 에너지 스위치만 켜면 된다. 예? 천연가스, 기름, 석유산업 활성화하면 된다. 그것도 오펙, 러시아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에너지, 셰일가스도 있잖아요. 활성화하면 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펙이 이제 어떤 행사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시펙은 1964년 설립된 보수 단체입니다. 그래서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 연합이 197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보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1만여 명이 모여서 보수 진영 메시지를 설파하고 전략을 공유합니다. 또 올해 연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제 이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있었고, 뭐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도 연설했고, 뭐 캔디스 원도 나왔고, 뭐 스타들, 보수 지역 스타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중간 선거죠. 11월에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코스를 다시 이제 우파 진영으로 돌려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정계의 슈퍼보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펙을 2022년 행사를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수 진영이 힘을 얻어서 중간 선거에 선전하길 기원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미국이 너무 엉망진창,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꾸는 게 시급합니다. 오영석의 진실정치,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죠. 예,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